조금 힘들어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욱하는 성질을 어찌해야 좋을지 조금만 제 기준에서 틀어줘도 짜증을 내게 되네요. 이거는 트리거를 찾아야 돼.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이 말은 조금 들여다보세요. 이 말이 좀 중의적일 수 있어요. 복수심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짜증을 내게 되는 근원이 뭔지, 그리고 왜 가족이 대상인지, 그리고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거를 찾는 거는 가족이 실은 그나마 내가 가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편으로는 가족이 제일 많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면 실은 트리거를 찾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있죠. 가족 말고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주 그런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보통은 짜증을 많이 내면 이제 가족 이외의 다른 관계는 보통 많이 깨지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남게 되겠죠. 여행을 가거나 하면 어느 순간에 짜증을 내냐. 다른 분이 말한 것처럼 발작 버튼일 수도 있겠지. 근데 발작 버튼의 말은 표현은 좀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질 때, 그러면 가족이 아니어도 화를 낸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우고 옷장 배치가 바뀌거나 방에 둔 물건, 계획, 이거는 트리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짜증을 내게 되는 순간과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겹쳐 있는데 이거를 조금 파고 들면, 제가 옷장 배치, 방에 둔 물건, 계획, 이건 뭐예요? 내가 통제잖아. 통제감을 잃을 때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 말은 평소 내 삶에 통제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런 사소한 것에서 통제감을 잃었을 때 그게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일 가능성이 크죠. 큰일은 오히려 담담하게 인내하는 편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 지금 내가 통제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소한 것들밖에 없어. 그런 걸 다시 따져보면 지금 수선아님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통제감을 발휘하는 게 저런 사소한 것들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없는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없다. 이게 조금 더 강한 상황은 좌절한 상태와 굉장히 유사한 심리 상태가 되죠. 왜냐면 좌절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 짜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인생의 통제감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짜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지금 스스로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왜 안 되겠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통제감을 늘려야 되는데 왜 못 늘려? 사소한 거에만 통제감을 발휘해. 왜? 큰 거는 내가 통제 바뀌니까. 시도했다가 실패할 거니까. 그게 좌절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런 작은 것에 통제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감을 늘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큰 일을 쪼개서 작은 공장 할 일로 만들기. 그래서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행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좌절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벼룩을 병 안에다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못 나와. 위에가 막혀있으니까 천장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뚜껑을 열면 계속 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거기가 한계가 돼가지고, 원래 벼룩은 이것보다 훨씬 더 튀어주고 나갈 수 있는 애인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통제감을 얻을 수 있어? 한 번이라도 나와봐야지. 여기서 더 높이 뛰는, 머리를 부딪히더라도 한 번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저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꾸 뭔가를 얻게 되는 거죠. 큰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큰 일을 쪼개서 작은 것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고 하고 있는 일을 말해봐요. 회사 사무직,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뭔가 힌트를 드려봅시다. 뭔가 어떻게 통제감을 늘릴지. 회사에서 살아남기. 지금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30대 중반. 회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3년? 오래 다녔네요. 3년이면 생존에 어느 정도 성공했네. 그런데 지금 저 회사에서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보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일이 적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런 업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일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거나, 이래서 회사가 굉장히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데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돼버리면, 저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 수선아님 우선순위가 회사에서 살아남기야. 그런데 지금 살아남기라는 표현은 내가 굉장히 수동적인 거거든. 누군가 날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 최대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긴 하겠다. 팔뚝을 마동석처럼 만들려고? 통제감을 늘렸더니 오히려 더 작은 것을 통제하고 더 통제하려고 해치는 경우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통제감을 늘렸다는 건 내가 어떤 거를 함으로써 세상이 변하는 경험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통제감이 높죠. 하지만 통제감이 높은 만큼 자유에 따른 불안이 커지지. 물론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통제감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살면서 바꿀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바꿀 수 없는 요소 뭐 있어요? 유전자. 운동으로 몸을 켜서 성취감을 얻고 근육으로 회사를 통제. 뭐 이런 의미의 통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외부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통제감을 키우는 거니까. 왜냐면 근육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운동을 하는 만큼 커지니까. 물론 뭐 남자랑 여자는 좀 근육 커지는 속도는 좀 다르지만, 뭔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익히고 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윗사람의 선호에 맞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회사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져본다. 그러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을 옮겨 다니는 상태고 오히려 회사는 그냥 내가 감정을 배제하고 할 일만 한다. 이거는 뭐 내가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버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수선아님이 결정을 하세요. 저라면 회사에서 조금 더 의욕적인 무언가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수원아님이 선택을 해보시고 회사의 안에서 내가 어떤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몰입의 대상을 찾을지 장기적인 목표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그럼 단기적으로 시작은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나 나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지 아니면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여기 나오신 것처럼 어떤 운동이든 아니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취미에 집중하는 거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수많은 취미를 늘려가는 건 좋지 않아요. 뭐 하나에 빠지면 중독이 잘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거에 빠져야겠다. 운동이든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에 빠졌을 때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인 동호회 이런 거 들지 마. 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술을 계속 마시는 거는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취미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좋아하면 가질 수 있지. 와인 저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술을 안 마신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항상 이렇게 마트 가면 와인뿐만이 아니지. 모든 술이지. 모든 술을 다 좋아하는데 앞에 지나가면 되게 좋아. 괜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걸 지나갈 때 좋은 걸 아니까 아들이 아빠 술 사도 돼. 내가 불쌍해 보이나 봐. 술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아니야 아빠 끊었어. 왜 끊었냐고 물어보죠. 아빠가 술 마시면 너무 좀 그래서 그냥 그리고 말하는데 내 눈빛에 이렇게 아련한가 봐 술을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에 몰입해본다. 뭐 블로그에 일기를 쓴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좀 그런 거 내 기록을 남기는 거 그게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록을 남기고 그걸 꾸준히 하는 걸 통해서 기록은 내가 그 시간을 완벽히 통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은 쌓여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돼줄 거란 말이에요. 뭐 감사일기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뭔가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꼭 돈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지금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